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집 전문가 숙세입니다. 도형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학생들이 아주 많죠. 도형이 왜 어려울까요? 용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학 용어 비법 도형편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을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특징. 이 책 한 권이면 초등학교 전학년 도형 끝! 자, 이 한 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에서 배우는 도형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 도형을 총정리하고 싶은 아이, 연산은 잘하는데 도형만 못하는 아이, 도형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 이 모두가 다 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용어의 정의를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 보통의 문제집이라면 새로운 단원에서 각기둥을 배운다. 그럼 먼저 정의를 깔끔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게 하죠. 문제는 이렇게 각기둥의 정의를 미리 알려주면 아이들은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정의를 먼저 딱 제시하는 건 각기둥이 뭔지 생각해 볼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책에 써있는 용어의 정의를 외웁니다. 그래서 수학도 암기 과목이라는 말도 생기게 된 거죠. 자, 놀랍게도 이 책은 용어의 정의를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 용어의 개념을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개념을 생각하는 단계는 바로 2단계입니다. 이런 게 바로 진짜로 수학을 하는 거죠. 2단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도형 개념이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요즘 수학 개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개념이 대체 뭘까요?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삼각형들을 다 모으면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를 거예요. 그렇게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세 변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정의가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된 거예요. 이 책에는 정의를 미리 제시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개념을 터득하도록 하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개념을 터득하는 단계는 바로 2단계예요. 저는 솔직히 이런 유형의 문제는 처음 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수학적인 방법으로 도형을 학습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곡에 도형들이 나오는데요. 평소 아이들이 많이 본 그런 모습의 삼각형은 아니에요. 뭔가 뾰족뾰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개로 넘어가면 칠각형도 있고 각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서 두 박스에 있는 도형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 박스와 두 번째 박스에 있는 도형들이 뭐가 다르지? 를 생각해보고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도형들끼리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고개에서 삼각형 한 개만 딱 그려놓지 않고 여러 개를 그려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삼각형의 공통점을 찾아보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공통점이라는 게 같은 것들만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고개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에 있는 도형들은 평면 도형이라는 점에서는 첫 번째 고개에 있는 도형들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도형들은 그렇지 않죠. 이게 첫 번째 고개와 두 번째 고개에 있는 도형들 간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고개를 다시 보면 첫 번째 고개에 있는 도형들은 모두 세 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는 머릿속으로 삼각형의 개념을 터득하고 나서 세 번째 고개에 있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엄청나죠? 언뜻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 문제인데 이 2단계는 생각을 매우 많이 하게 하면서 개념을 학습하는 진짜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도형 개념을 학습하게 자연스럽게 이끄는 책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건 이 책의 저자들이 수학교육을 전공한 박사님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게다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경험까지 있으신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37쪽을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기 두 번째 고개에서 점선으로 그려진 원이 보이세요? 이걸 보고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도형이 원이 아닌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점선이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이걸 보고 원은 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이 그림을 넣은 목적이에요.
정말 이 책에는 그냥 들어간 그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도형 개념들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4단계에 있는 도형 용어를 개념도와 초성으로 잡자. 요 부분은 개념들 간의 관계를 터득하게 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 그림들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뭐냐?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도형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이런 개념도는 바로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를 알게 하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리고 5번째. 문제집 같지 않은 문제집이에요. 이 책을 본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이거 수학 문제집 아니네 이거예요. 퍼즐 게임책 같거든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즐겁게 도형 용어와 개념을 익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을 200%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형 용어 목록으로 메타인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맨 처음에 초등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도형 용어가 모두 등장합니다. 여기를 그냥 쓱 지나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아주 유용한 팁을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아이에게 네가 아는 용어를 모두 골라볼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아는 단어를 고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른은 아이가 알고 있는 용어가 무엇인지, 모르는 용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아이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또한 아이의 메타인지를 높여주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니까요. 또한 아이는 이것만 알면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앞으로 무엇이 나올지 모르고 길을 가는 것과 일단 전체 지도를 한번 보고 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앞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면 불안한 마음이 들죠. 불안함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체 배울 용어들을 쭉 보고 나면 안도감이 생기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를 내어 읽어보자 라고 해보세요.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입으로 읽은 것이 귀를 통해서 다시 들리니까요. 그리고 나서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낯선 용어라도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욕심을 내서 빈 종이에 한번 써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뜩이나 쓰기를 싫어하는데 쓰라고 하면 처음부터 하기 싫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꼭 써보고 싶다는 아이라면 뭐 내비두면 되겠죠. 그런 욕심이 없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쓰게 하지는 마세요. 자, 2번째 방법인데요. 도형 용어 찾기와 단어 퍼즐 놀이하기입니다. 자, 이 단계는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 찾기 놀이예요.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단어와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어 퍼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단어를 찾다 보면 같은 글자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형이라는 게 삼각형에도 있고 오각형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삼각형에도 형이 있고 오각형에도 형이 있구나. 그렇다면 백각형도 있겠네 하는 걸 터득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또 단어 퍼즐을 재활용하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아무렇게나 만든 퍼즐이 아닌 게 가만히 보면 여기에 도형 용어가 아닌 나머지 글자 중에 학교에서 배우는 용어들이 들어있다는 걸 눈치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잘 보면 여기 꽃잎도 있고 도토리도 있어요. 이런 단어를 찾으면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도형 용어를 금방 다 찾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남은 글자 중에서 학교에서 배운 단어를 찾는 게임을 해보는 겁니다. 형제가 있다면 게임으로 해도 좋죠. 누가 단어를 더 많이 찾았나 내기라는 거예요. 정말 이 책 저자들이 머리를 엄청 많이 썼다니까요. 단어 찾기, 가로 세로 퍼즐 이런 방법들은 일단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도형을 만만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거 할만한데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만만하게 느끼면 포기하진 않잖아요. 자, 3번째. 도형 용어 사전을 활용하는 건데요. 요즘 수학 사전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책에는 사전이 부록으로 딸려 있답니다. 그럼 부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1학년의 경우에는 모르는 용어가 많을 거예요. 아이 혼자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기. 또 엄마가 아이에게 설명해 줄 때 엄마가 아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기. 또 엄마표 수학을 할 때 미리 혼자 한번 읽어보기. 수학 사전을 맨 앞이 아니라 맨 뒤에 놓은 이유는 용어의 정의가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맨 앞에 있으면 그걸 잘 알아들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건 익히는 게 아니죠. 이 책은 도형 용어의 정의를 외우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의 형태로 맨 뒤에 넣은 겁니다. 네, 오늘 저 쑥쌤과 함께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이 책에는 도형을 배우는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 책의 특징을 잘 알아보고 최대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학 영어 비법 도형편과 함께 행복하세요.